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선호하시는 오늘 M7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어제 머스크 행보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적은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테슬라가 출고라든지 판매라든지 인도랑이든지 회복하는 게 반등의 지름길이라는 월가의 전망 전해드리면서 저의 생각도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현지 업체들의 경쟁력이 발표된 대로라면 나날이 커지고 있어서 테슬라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생각되는 소식이 또 하나가 났습니다. 어제 비아디에서 슈퍼 E 플랫폼 적용된 차량을 다음 달부터 판매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지커 자동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비아디 얘기 잠시 해드리면 요 슈퍼 E 플랫폼, 그러니까 이런 충전 인프라 이런 시스템인데,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있죠.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는 15분 충전으로 주행거리 275km. 그런데 비아디는 5분 충전 시간은 3분의 1로 줄이고 470km로 더 긴 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 얘기가 이제 들렸었는데, 또 테슬라가 밀고 있는 FSD 완전 자율주행, 여기에도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지커가요, 지리차 아시죠? 지리자동차 계열인데 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요 자율주행 3레벨, 레벨 3가 AI가 기능 대부분 조작하고 돌발 상황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운전대 잡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지커는 이번에 이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레벨 2.99, 거의 레벨 3에 준하는 그런 단계라고 했고요. 올해 말에 레벨 3 기술 탑재한 차량을 양산할 계획이다라고도 공언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규제 문제 그리고 머스크 리스크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동안에는 저가만 경쟁력인 줄 알았던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을 한껏 끌어올리면서 정말 가속 페달을 세게 밟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다르게 볼 부분, 체크해 볼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 테슬라 슈퍼차저가 특허 쪽을 보면 안전 때문에 냉각이나 절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과연 비아디 슈퍼 E 플랫폼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완비가 됐을까? 라는 첫 번째 의문. 왜냐하면 이 고전압이면 배터리 내구성이나 발열, 침 내구성에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 통합 충전 시스템 ICCU 있잖아요. 네이버에 막 치면 ICCU 저 결함 당첨이네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현대기아차도 이거 쉽게 생각하고 고전압이랑 고충전 속도 노리다가 약간 구조적으로 결함이 발생해서 ICCU 치면 ICCU 결함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반전의 기술일 수도 있겠죠. 현지 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것 관련해서 이제 월가 평가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에투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에서 많은 경쟁 업체가 빠르게 테슬라의 공간을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핵심 역량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잃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아무래도 더 크기 때문일까요? 최근 들어서 JP모건, 웰스파고, 어제는 미주, 오늘은 RBC까지 목표가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미주가 430달러로 낮췄죠. 근데 이번에 RBC도 440달러에서 더 낮춘 300달러 선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지만 매수 의견은 좀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수요 둔화 우려는 다소 가장된 부분이 있다. FSD라든지 로보택시 출하 이런 호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왼쪽에 그록 사진으로 넣은 머스크 소식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법원에서 미국 국제개발처 해체 중단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머스크가 구조조정 공격을 세게 했던 곳이죠.
근데 이번 이슈가 요 판결이 이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비호 아래에서 정부 운영을 아주 좌우해온 머스크를 견제했다라는 데 주목해 보실 이슈인데, 이 지금 국제개발처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머스크한테 집중 공격 대상이 됐던 이유는요, 이 국제개발처가 친민주당적 성향,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뭐 낙태 지원, 낙태 부분, 그리고 그 정책 부분, 뭐 LGBT 인권, 이런 보수층이 반대하는 정책을 좀 추진해 왔었고, 우리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도 요 뭐 관련해서 굉장히 협력을 많이 했고, 조지 소로스는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 쪽 인사들의 큰 후원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 왜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나 이쪽에 USAID 관련해서 왜 해체에 대해서 힘을 써왔는지, 그리고 왜 미국 법원에서 이것을 제동을 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께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슈 가져와 봤고요. 테슬라는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은 또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GTC 소식 이어지고 있는데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현재 이 블랙엘 AI 반도체 개량형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또 차세대 반도체 베라 루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은 요 베라 루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출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요 베라 루빈은 CPU 베라와 GPU 루빈으로 구성된 건데,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첫 CPU로 구성을 한 그런 칩입니다.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필요할 때 암 설계대로 CPU를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요 맞춤형 CPU를 좀 자체 설계했다는 데에서 의미는 있는데요.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진보한 내용을 내놨어요. 작년 그레이스 블랙엘 반도체 활용됐던 CPU보다 2배 빠를 것이다, 베라가. 그리고 또 베라를 탑재한 루비는 지금 블랙엘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고, 또 요 블랙엘, 현재 블랙엘 개량형 블랙엘 울트라는 올 하반기에 내놓겠다 라고 이런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렇게 신제품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3% 급락 마감을 했는데, 반전에 좀 촉매제가 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GTC 다른 주목할 만한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할로스도 공개를 했고요. 또 GM 쪽 협력 얘기도 있었는데, 차세대 자동차, 공장, 로봇, 여기에 엔비디아 AI 칩을 활용하는 협력을 좀 진행 중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통신 쪽 관련해서도 시스코랑 T모바일이랑 협력해서 6G 기술 개발에 나선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젠슨 왕이 딥시크 R1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딥시크는 오히려 엔비디아 반도체의 호재다. 딥시크가 추론의 반도체를 활용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도 더 나은 답을 내놓으려면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블랙엘 울트라와 베라 루빈 반도체는 이런 추론 모델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모델을 의식한 딥시크의 R1 같은 딥시크를 의식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본인들 엔비디아의 칩 수요로 귀결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350억 의
인수한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됐었던 곳인데 성사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거래고 알파벳 사상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인수예요. 2012년에 모토로라 모빌리티 이걸 120억 달러 요걸 이제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죠. 320억 달러니까 요거 인수는요. 당국 승인 거친 이후에 내년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거래가 완료가 되면 위즈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사업에 합류를 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요 위즈는 이스라엘 군 출신 4명이 공동 창업한 기업이라고 해요. 클라우드 컴퓨팅용 요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클라우드 네트워크 이전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급성장한 스타트업인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과도 이런 기존 클라우드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에서 뭐 AWS라든지 좀 뒤처져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AI, 생성 AI 열풍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위즈 인수 소식이 시사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 알파벳이 추진한 거래가 요 규제 당국 승인에 부딪혀서 무산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현재도 요 검색 사업 그리고 광고 사업 요 기술이랑 관련해서 반독점 소송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경쟁력 증대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 반독점 규제 의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빅테크들의 인수합병 시도가 더 활발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 이슈를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